페라리의 모든 모델은 모터스포츠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그 중에서도 페라리가 모터스포츠의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페라리의 모터스포츠의 기술력이 집중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296 스페치알레입니다. 자, 한눈에 봐도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섬세하게 달라졌고요. 먼저 공기역학적인 부분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구멍이 뚫렸는데 이 구멍들도 굉장히 예쁘게 다듬어졌고 기술적으로도 완성도가 훨씬 더 높아졌어요. 일단 헤드램프의 안쪽에 있는 공기 터널을 통해서는 공기가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휠 안쪽에 생기는 압력도 줄어들고 그리고 다운포스도 조금 더 일정해집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 488 피스타에서도 볼 수 있었던 부분인데 488 피스타 같은 경우는 앞쪽에 보닛이 굉장히 과하게 구멍이 뚫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296 스페치알레 모델은 그게 조금 더 정교해졌거든요.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 차체 밑바닥으로 들어오는 공기가 이 보닛의 밑쪽을 통과해서 위로 솟아오르게 됩니다. 마치 니은자처럼 공기가 빠르게 흐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다운포스도 굉장히 많이 증가할 뿐더러 이 자동차가 감속을 하고 가속을 하는 상황, 자동차가 조금씩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차체를 조금 더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다운포스를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차체가 흔들림을 조금씩 더 완화시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바뀌고 좀 정교해지면서 예뻐졌습니다. 그리고 좀 더 스포츠카에 약간 그 모터스포츠 레이스카 같은 느낌들의 강조가 많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카본 파이버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는데 대부분의 이 외부 패널은 카본 파이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닛도 안쪽을 열어보면 거의 통으로 카본 파이버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인상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입이라고 해야겠죠. 이 아래쪽 범퍼 디자인이 새롭게 바뀌면서 이 캐릭터 라인이 좀 추가가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공격적인 디자인, 어그레시브한 모습들이 많이 강조가 됐다고 합니다. 자, 측면에서도 공기 역학적인 부분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에어 커튼 시스템뿐만 아니라 아래쪽 부분에서도 공기의 와류를 조금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고 공기를 좀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새롭게 추가가 됐고 이런 부분들은 296 챌린지 모델 그리고 GT3 모델에서 볼 수 있었던 디자인이 거의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휠은 옵션에 따라 선택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지금 전시되어 있는 모델, 지금 제가 리뷰하는 모델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카본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무게는 상당히 가벼워질 테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웠을 수 있고 긁히면 너무 아까울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컵2 타이어가 적용이 됐습니다. 296 스페치알레를 위해서 이제 새롭게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 트레드 패턴도 조금 다르고 소재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컵2 타이어와는 다르다고 합니다. 조금 더 이 차의 특성에 맞게끔 디자인이 된 새로운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 옵션으로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페인팅이 되어 있는 엠블럼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라이프 같은 경우도 두 줄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앞에 숫자 같은 경우도 0에서 99번까지 자유롭게 선택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 여러 가지 공기 역학적인 부분 그리고 레이스카에 사용됐던 부분들이 접목이 됐는데 그러면서도 296 GTB가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들, 이런 루프 라인이라든지 그리고 팬더의 굴곡들, 이런 것들은 거의 손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미적인 요소와 공기 역학적인 부분 그리고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함께 어우러진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도 공기를 확실히 제어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차의 백미는 뒷모습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296 GTB도 굉장히 아름다운 뒷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스페치알레 모델은 조금 더 과격해졌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 차체를 감싸고 있는 이 사이드 윙이겠죠. 이 사이드 윙은 기존의 FXX 모델에서도 볼 수 있었던 부분과 살짝 유사하긴 하지만 독특한 모습으로 이 자동차를 완벽하게 감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무리,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정교하게 되어 있고 실제로 공기역학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솟아오르는 액티브 리어 스포일러와 함께 다운포스를 많이 생성해 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양쪽에 있는 라디에이터 냉각에도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하고요. 사실 이런 부분 요소 하나하나가 이 차의 특징을 굉장히 잘 설명해 주는 것 같고 차체 색깔과 동일하게 페인팅이 되어 있지만 대부분 역시나 카본 파이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본 파이버를 사용하는 부분, 그리고 일반적인 외부 패널 색상으로 도색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경계선을 나누면서 역시나 이제 뒷모습에서도 새로운 캐릭터 라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여전히 모여있는 이 머플러 팁 같은 경우도 옵션을 선택하면 무게도 줄일 수 있고 훨씬 더 예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터스포츠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이 디퓨저 시스템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볼텍스 제너레이터 시스템이 적용이 돼 있어서 일단 와류를 생성하면서 공기를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다듬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굉장히 많은 다운포스를 생성해 내는데 일단 296 GTB에 비해서는 20%가 늘어난 다운포스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차는 양산차지만 레이스카의 기술력들이 많이 들어간 모델이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성능적인 부분에서도 기술적인 성과를 많이 거둬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스페ци알레 모델은 출력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출력을 높이기 위해서 엔진을 만드는 것과 이 엔진을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다 보니 출력이 높아진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거든요. 스페ци알레 모델은 후자입니다. 엔진의 완성도를 조금 더 끌어올리고 엔진을 경량화시키면서 출력이 자연스럽게 높아졌어요. 새로운 부품들도 있었고, 그리고 주조 부품도 많이 사용하게 됐고, 티타늄 커넥팅 로드 같은 부분, 경량화를 하면서도 조금 더 강성을 높인 부품들이 사용이 되면서 엔진 자체 성능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GTB 모델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아진 엔진만 700마력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전기 모터의 출력도 높아졌기 때문에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 합산 출력은 880마력에 달합니다. 엔진은 작아졌지만 어쨌든 성능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무게도 많이 줄었어요. 엔진에서만 9kg의 무게가 줄어들었는데 이 무게 감량은 이 전체 모델의 15%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공들인 엔진이고 어쨌든 이제는 르망, F1카, 많은 이 모터스포츠에서 페라리가 6기통 모델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 중심이 되는 엔진이고 F80 모델 같은 경우도 6기통 모델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델의 엔진이 조금 더 정교해지지 않았나. 그리고 F80의 기술도 거의 그대로 들어갔고 여러모로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엔진인 것 같고 F8 트리뷰터 같은 경우는 이제 8기통 모델이었지만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발전되는 속도가 조금 느려지는 것들을 좀 체감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296 GTB 그리고 296 GTB로 기반으로 만든 스페ци알레 모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갈증을 많이 해소시켜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그동안 몇 번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스페ци알레 모델, 피스타 모델 겪어보면서 이 개량된 엔진, 이 성능이 높아진 엔진은 아마도 296 GTB의 다음 버전 모델, 어떤 네이밍이 붙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델에도 적극적으로 채용되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자, 실내는 레이스카의 느낌이 훨씬 더 풍깁니다. 일단 푹신푹신한 구석은 시트 빼면은 거의 없어요. 이 외부 패널이라든지 도어 패널 같은 부분은 전부 카본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의 무게도 좀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알칸타라를 사용하면서 무게 절감뿐만 아니라 고급스러움까지도 추구를 했고요. 그리고 이 새로운 스티어링 휠도 조금 더 얇아졌지만 그립감은 훨씬 더 뛰어나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심한 부분들을 조금씩 다듬어 나가면서 레이스카는 어쨌든 0.001초의 싸움, 이런 작은 차이가 이제 결과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굉장히 미세한 부분까지도 다듬어 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실내에서도 많은 무게 절감이 있었고 이게 디자인적으로도 예뻐 보여야 되잖아요. 그냥 카본 파이버만 쫙 나열해서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거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오디오 시스템 같은 경우도 우퍼가 있는 부분은 정교하게 구멍을 뚫으면서 조금 더 미적인 아름다움까지, 미적인 요소까지도 챙겨낸 부분들이 참 놀랍기도 하고 시트도 쿠션감은 거의 없는데 앉았을 때 너무나 편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지지해주는 능력도 좋고 장시간 운전해도 불편하지 않을 것 같은 시트 포지션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물론 수동이긴 하지만 그래도 몸에 착 달라붙는 느낌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 카본 시트 같은 경우도 무게를 많이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요. 어쨌든 모터스포츠가 강조된 모델이니까 이런 식으로 안전벨트까지도 일반 양산차와는 확실히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굉장히 겉으로 보기엔 투박한 것 같은데 만져봤을 때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조작했을 때의 느낌은 또 사뭇 다른 게 신기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296 GTB 모델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데일리로 편하게 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지만, 이 스페치 알레 모델은 물론 데일리로도 활용할 수 있지만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언제나 극한의 상황으로 몰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나는 극한의 상황을 언제나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최적의 선택일 것 같고, 페라리의 레이스카를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해 보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최적의 선택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페라리가 주는 기술 자료는 언제나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분량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공부하는데 조금 애를 먹기도 했었고,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설명들을 드리기만 했는데, 사실 이 차는 그런 기술적인 설명들 뭐 알면 좋지만 몰라도 그냥 타보면 모든 것들이 설명되는 모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이 차를 시승하면서 굉장히 발전된 모습, 그리고 제가 그동안 체감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고 싶고, 일단 내년 하반기쯤에 이제 국내 인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까지 뭐 제가 시승을 하게 된다면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시승기를 전달해 드리고, 일단 가격이 조금 높습니다. 뭐 스페셜 모델이고 들어간 기술들 그리고 새로운 부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 모델보다는 가격이 높지만 충분히 가치가 있는 모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 지금까지 김상영이었고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